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기대수 위상수학 스터디의 위상수학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딱히 어떤 추가적인 내용보다 그, 일단 제가 공유 드릴 노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번에 위상수학 스터디를 하면서 제대로 어떤 해결하지 않고 넘어갔던 내용들을 그중에서도 해결이 된 것들에 대한 어떤 직관적인 그런 공유를 좀 나눠보고자 오늘 노트를 좀 켰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일단은 박스 토폴로지랑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도대체 뭐가 다르고 뭐가 같고 무슨 차이냐라는 게 약간 제가 집중력이 안 좋아서 그런 걸 수 있는데 1, 2주 동안 솔직히 뭔지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떠한 이유로 이게 됐는데 혹시 다른 선생님들께서 좀 의견을 먼저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박스 토폴로지랑 프로덕트 토폴로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네, 의견을 좀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먼저 간단하게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은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좀 얘기를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끊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박스 토폴로지는 어, 프로덕트 토폴로지보다 기저의 원소들이 훨씬 더 작은 덩어리다. 그냥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직관적으로는 그냥 딱 그렇게 머릿속에 이제 와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 기본적으로 박스 토폴로지의 베이시스들은 지금 오픈들의 프로덕트로 돼 있는 애들이 베이시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헷갈렸던 건 그거 같아요. 파이라는 기호가 너무 혼용된 게 약간 헷갈렸던 포인트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그래서 이 파이는 이 파이는 기본적으로 칼테시안 프로덕트 죠. 그리고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는 순서쌍은 아니죠. 오히려 순서쌍을 순서를 없애고 순서가 없는 곱집합의 어떤 일반적인 일반화가 집합의 곱이 일반화가 된 게 카르테시안 프로덕트고 그래서 저거는 순서가 없는 곱인 거죠. 순서가 있는 곱은 순서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건 일단 기본적으로 곱집합의 표시고요. 집합의 곱의 표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파이는 프로젝션인 거죠. 그래서 프로젝션의 파이이고 특히나 어떤 알파 번째 컴포넌트에 있는 어떤 녀석으로 보내주는 프로젝션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거는 좀 좀 간단하게 좀 쓰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베이시스인 거를 보이려면은 어떤 두 가지 조건을 사실은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모든 컴포넌트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그, 그 원소마다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곱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또 곱으로 표현하면 되게 복잡해지니까 제가 그냥 그 볼드체로 그냥 이렇게 어떤 볼드체로 x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x라는 게 만약에 어떤 그 파이 x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알파. 알파의 인덱스 셋은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이 원소들마다 그 이 x라는 그 곱집합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베이시스가
그 어떤 सब셋이 존재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걔가 바로 어떤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집합을 했을 때도 어떤 그 교집합을 했을 때 그 교집합 안에 들어있는 새로운 어떤 सब셋이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판단이 네, 가능한 거죠. 네, 직접 쓰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다 있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얘가 이제 서브 베이시스라는 걸 보이는 거는 파이나이트 파이나이트 인터섹션을 했을 때 파이나이트 인터섹션을 했을 때의 원소들이 베이시스 엘레먼트들을 이루는 게 서브 베이시스의 정인데 근데 문제는 파이나이트 인터섹션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파이나이트 인터섹션이 문제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제가 얘는 뭐죠? 얘는 어 얘는 이거인 거죠. u 알파 곱하기 x를 다 이제 곱할 건데 x를 다 곱할 네. x를 이제 다 곱하는 건데 i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i 중에서 알파는 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얘네 어떤 알파, 베타, 뭐 감마 이런 거를 다 쭉쭉쭉 파이나이트 인터섹션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떤 파이나이트 인터섹션을 해가지고 파이나이트 인터섹션을 해가지고 남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가는데 뭐 파이에 뭐 어떤 u 알파까지는 남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n개의 u 한 개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나머지의 어, n개를 뺀 무한개는 다 이제 전체 곱집합으로 남아버리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좀 제가 나타내 보자면요. 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림으로 나타내기가 힘들겠네요. 무한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컴포넌트를 나타내면은 이 어떤 베이시스의 어떤 원소가 있는데요. 베이시스 엘리먼트가 있는데 베이시스 엘리먼트가 다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면은 어, 뭐 순서상은 아닌 건데 뭐 U1부터 쭉쭉쭉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건데 근데 얘는 반면에 베이시스의 원소가 U1부터 쭉쭉 하고 UN 하는데 더 이상 이제 오픈셋이 아니라 X 전체 집합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다 얘랑 똑같다고 쳐도 여기 끝에서부터 얘는 조그마한 유로 컴포넌트가 채워져 있는데 여기는 전체 집합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지금 그 프로덕트 토폴로지는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베이시스 엘리먼트가 유한계는 똑같은 척 따라잡지만 프로덕트 토폴로지의 베이시스가 그 이후의 무한계는 전체 집합으로 컴포넌트들을 채우기 때문에 애초에 베이시스 엘리먼트의 크기가 프로덕트가 훨씬 크죠. 그래서 그 오픈셋을 만들어내는 그 베이시스의 덩어리 자체가 프로덕트 토폴로지의 어떤 베이시스가 훨씬 덩어리 자체가 크고 그리고 그 말인즉슨 박스 토폴로지의 베이시스의 덩어리들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훨씬 더 오밀조밀한 합집합으로 해서 오픈세트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박스 토폴로지가 훨씬 더 다양한 오픈 세트를 만들고 있고, 프로덕트 토폴로지는 박스 토폴로지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n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집합 자체가 덩어리가 더 커버리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게 두 이상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박스 토폴로지는 인피니트 칼테시안 네, 그쵸.
박스 토폴로지는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게 이 말이 좀 제가 생략을 해놓긴 했는데 파이나이트 카르테시안 프로덕트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 전체 집합이 아닌 프로퍼 서비스 오픈셋들로 컴포넌트를 채우는 게 무한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박스 토폴로지의 베이시스 엘리먼트는 그 무한계의 컴포넌트를 전체 집합이 아닌 오픈셋으로 다 채울 수 있다. 하지만 프로덕트 토폴로지는 그 무한개의 컴포넌트 중에서 파이나이트한 정도만 오픈셋으로 채우고 나머지 무한개는 전체 집합으로 채워야 된다. 베이시스 엘리먼트 자체가. 그래서 덩어리 자체가 훨씬 크다. 기저의 그 엘리먼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파이나이트 만약에 근데 곱집합 자체가 파이나이트 프로덕트면은 유한계여서 똑같은데 인피니트로 가는 순간 박스 토폴로지가 훨씬 더 작은 덩어리고 프로덕트는 훨씬 더 큰 덩어리니까. 그래서 이, 이 사실을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작다는 거를 콜솔이라고 하고 파이널이 더 크다라는 뜻으로서 박스 토폴로지와 프로덕트 토폴로지의 그 위상의 크기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어, 생각을 해보면 프로덕트 토폴로지의 모든 어, 오픈셋들은 박스 토폴로지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유한곱이면은 그러니까 파이널 프로덕트면은 프로덕트랑 박스 토폴로지랑은 사실은 같은 거라는 사실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할 얘기는 이니셜 토폴로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은 어, 이, 이 Y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일단 간주를 하는 거죠. 주는 거죠. Y만 이 Y에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가정을 하고 X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X는 일단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그 매핑을 시켜주는 F를 주는 거죠. 그래서 Y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인 어떤 F 펑션을 생각을 하면은 그랬을 때 오픈의 인버스 이미지를 다 모으면은 토폴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픈의 인버스 이미지를 다 모으면은 정확히는 X의 토폴로지가 되는 거죠. X의 토폴로지가 되는 거죠. X의 토폴로지. 왜냐 이거를 보여야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그냥 스타라고 하나 해놓겠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 이게 이제 보여야 되나? 어, 네. 일단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and 해놓고 만약에 그 토폴로지를 찾았다고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인버스 여기 지금 표시 보면은 인버스 이미지 오픈의 인버스 이미지들을 모았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오픈의 인버스 이미지를 모은 토폴로지라고 해서 그냥 저 인버스 표시를 달아줬어요. 근데 이거 사실은 뭐 그 레퍼런스에 있는 표시는 아니라 제가 그냥 만든 표시라서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Y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인데 걷다가 Y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인 함수 F를 생각하면은 오픈의 인버스 이미지를 다 모으면은 X의 토폴로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Y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인 이거일 때 이 F의 오픈의 모든 인버스 이미지를 모으면은 얘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된다라는 주장을 하나를 깔고 갈게요. 증명은 나중에 보이도록 할게요. 볼 수 있으면 보이도록 하고 그랬을 때 어, 얘는 그 X의 토폴로지인데 그 X의 토폴로지를 갖고 와서 다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매핑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연속 함수가 된다는 사실도 자명하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너무 자명하게 연속 함수의 정의가 모든 오픈셋에 대해서 모든 오픈셋에 대해서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이면 되는 건데
정의상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인 녀석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인 거죠. 지금 여기 이 정의 자체가 지금 오픈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인 위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자명하게 그냥 정의가 그냥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뭘로 했을 때 X를 그냥 일반 셋이 아니라 아까 만든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서 생각했을 때 다시 애플 매핑을 정의를 해준다면 얘를 다시 정의해야겠죠. 도메인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서 다시 정의를 한 거죠. 그러면 정의상 X의 토폴로지가 오픈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인 토폴로지니까 이거 그냥 컨티뉴어스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자명하게 성립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지금 제가 오픈의 인버스 이미지를 모은 그 토폴로지가 X 중에서 가장 작은 토폴로지고 그거를 이니셜 토폴로지라고 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질 수 있는 토폴로지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스몰리스트란 표현도 있고 윅 토폴로지라고도 하고 이니셜 토폴로지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책마다 표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가 있고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있는데 이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가 왜 이니셜 토폴로지냐라는 거를 생각을 어,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를 어, 네, 일단 제가 다 공부를 이번 주에 했던 내용들이어서 일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다 알려진 그냥 지식적인 얘기들이라서 좀 그렇기는 하네요. 네. 뭐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라서 조금, 좀 루즈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조금 그냥, 최대한 컴팩트하게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랑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이니셜 토폴로지의 두 가지 예시인데, 그렇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그 인클루전이라는 펑션을 주는 거죠. 인클루전이라는 펑션을 주는데 여기서 A는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고 A는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고 X는 그냥 원래 주어져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X,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앰비언트 셋의 그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 토폴로지.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A의 सब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그 둘을 매핑을 시켜주는 거고, 인클루전 펑션으로 해주는 거고, 그랬을 때 이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 그 A와 U를 이렇게 교집합해서 만들어주는 걸 오픈으로 모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U라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주는 건데 왜 도대체 그 X의 오픈셋이랑 U를 한 게 이 인버스 이미지가 되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거는 이니셜 토폴로지로서의 로서의 오픈셋인 거고 얘는 그냥 지금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로서의 오픈셋인데 둘이 왜 같냐라는 걸 따져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밑에 지금 그 함수의 매핑 그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려봤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 인클루전은 X에서 X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취업 그 이미지 레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A가 됩니다. A 그 자체가 되고 그 다음에 어 네. 그쵸. 그랬을 때 지금 어떤 X로 보내주고 있는 거죠. X로 보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어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어,
네.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어디 갔죠? 얘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얘를. 그래서 어떤 U를 먼저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U가 한 요쯤에 있다고 해보는 거죠. 한 U가 요쯤에 있다고 해버리고 그러면은 얘를 보내면은 얘를 이제 인버스 이미지로 보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한 이만큼 똑같이 가는데 그 중에서 매핑이 된 잠시만요. 그죠? 매핑이 된 녀석들만 가야 되니까 한 이만큼이 똑같이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녀석이 생긴 거를 보면은 여기서 얘랑 똑같거든요. 왜냐면 그게 지금 이 x가 x로 보내주기 때문에 특수하게 가능한 건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얘를 보면은 얘는 지금 이거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얘를 보면 어떻게 되죠? 이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림상으로도 이제 그 x에서 x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제가 일단 최대한 직관적으로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림적으로. 네,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가 생각하려고 했던 그 이니셜 토폴로지로서의 오픈셋과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로서의 오픈셋이 사실은 똑같은 거고, 그래서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이니셜 토폴로지로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지금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가 왜 이니셜 토폴로지라는 거는 A에서 X의 सब셋인 A에서 만들 수 있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중에서 가장 작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라는 거죠. 그런 얘기고 두 번째로 프로덕트 토폴로지는 얘기가 조금 더 할 게 있는데요. 좀 네. 그 네. 해보면은 얘는 사실은 그냥 정의가 그 프로젝션의 정의를 일단 먼저 해보면은 만약에 이 파이 알파라는 알파 프로젝션을 생각하면은 이 모든 곱집합 중에서 알파만을 딱 그 하나의 컴포넌트의 그 집합으로만은 보내주는 게 알파 프로젝션이겠죠. 그래서 어 근데 이 그 알파 그러니까 모든 프로젝션은 이 연속이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요. 이것도 되게 자명한 사실인데 일단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어떤 뭐 U를 뽑았다고 해봐요. U 알파를 뽑았다고 해봐요. 그래서 여기를 이걸 태우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죠? 여기서 알파만 뺀 녀석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해놓고서 곱하기 U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얘의 인버스 이미지를 만들면은 그 U 알파 하나에다가 나머지는 전체로 가버리잖아요. 나머지 컴포넌트들을. 근데 지금 이거 다 오픈셋이니까 오픈의 인버스 이미지는 오픈을 만든다는 사실을 네,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체 집합도 오픈셋이니까요. 각각의 컴포넌트에 들어있는 xi들은 다 오픈이니까 전체도 다 오픈이니까 네, 오픈 곱하기 오픈은 오픈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베이시스이기도 한 거죠. 베이시스 엘리먼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속인 거죠. 오픈의 인버스를 오픈으로 옮겨주고 있으니까 컨티뉴어스인데 알파 프로젝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컨티뉴어스 한 건데 그러니까 네, 컨티뉴어스 한 건데 그러면은 이제 네,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어, 네, 지금 그렇게 만든 이 그렇게 만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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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소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프로덕트 토폴로지의 원소들을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 어떤 무한번 할 수 있는 합집합이랑 유한번밖에 못하는 교집합을 생각해서 걔네들이 이, 이, 이 인버스라는 특성상 합집합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인버스라는 특성상 교집합이 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서 얘는 그 자체로 다 하나의 오픈이니까 똑같은 거를 만들어내서 또 오픈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일단 프로덕트 토폴로지는 토폴로지가 그러니까 서브 베이시스로서 이 무한번 유한번 서브 베이시스로서 유한번 인터섹션을 했을 때의 보존도 이미 자명하게 돼 있는 거고 심지어 유니온도 다 되는 거죠. 프로덕트 토폴로지는 토폴로지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애들은 서브 베이시스의 엘리먼트들이다라는 거죠. 지금 저 근데 정상님 어, 이거는 그냥 바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저렇게 위에 지금 이 주황 색깔로 표시된 네네. 그 파이 알파 함수 있잖아요. 그냥 그것들을 바로 오픈으로 보고 그거 자체가 토폴로지를 만들어낸다라고 증명을 하신 건가요? 네, 혹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그 수 파이 있을까요? 알파라는 프로젝션 함수가 있는데 네네. 걔네들이 그냥 바로 오픈이니까 걔네들 모아놓은 게 그 토폴로지가 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만족한다 이렇게 보이신 건가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이 서브 베이시스로서의, 잠시만, 이거 조금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건 그건 것 같아요. 였죠? 잠시만요. 얘가 서브 베이시스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그거인 것 같아요. 얘가, 네. 네. 근데 밑에 있는 그 지금 무한 합집합이랑 유한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서브 베이시스 맥락에서는 나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서브 베이시스를 만약에 유 한 번 교집합을 하면은, 그렇죠? 유 한 번 교집합을 네. 하는 게 자체가 서브 베이시스가 베이시스를 네.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냥 만약에 둘을 나눈다 하면은 서브 베이시스는 유 한 번 인터섹션 해가지고 베이시스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일단은 얘네들로 베이시스들을 사실은 이렇게 베이시스를 만든 거죠. 음, 그거는 진짜. 네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이 다 베이시스 원소, 잠시만요. 유한 교집합 해준 게 베이시스의 원소가 된다. 네, 베이시스 원소가 된다. 네. 근데 서브 베이시스의 원소들은 사실은 베이시스들의 원소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이 그러니까 서브 베이시스들도 다 베이시스의 원소들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와서, 잠시만요. 제가 좀 제가 뭘 전달하고 싶었는지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좀 지우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노트를 적으면서 정확히 뭘 전달하려고 했는지가 갑자기 확실하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지워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여기서 이제 노트로 작성해서 했던 취지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싶었던 거는 이 이니셜 토폴로지. 다시 말해서 지금 그죠? 얘가 그냥 단지 지금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주어져 있는 거고, 아 근데 사실은 그 모든 x 알파가 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x 알파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했지, x 알파의 카르테시안 프로덕트인 얘가 토폴로지라고 하지는 않은 거죠. 일단 물론 이제 어 얘의 x 알파의 오픈들을 곱해버려가지고 베이시스를 만드는 거는 가능하죠. 박스 토폴로지로서는 그렇게 해버릴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박스 토폴로지의 정의 자체는 그 토폴로지들을 다 곱한 토폴로지는, 그러니까 토폴로지들을 다 곱해서 만든 박스 토폴로지는 그거의 베이시스가 오픈 세트를 다 곱해서 만든 게 베이시스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를 박스 토폴로지로서 정의를 할 수는 있겠죠. 얘를 박스 토폴로지로 정의할 거냐 아니면은 뭐 프로덕트 토폴로지로 정의할 거냐는 다른 건데, 박스 토폴로 정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프로덕트 토폴로지로서 정의를 하고 싶은 게 제 첫 번째 목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얘 박스 토폴로지로 설명하면 물론 쉽다. 왜냐하면은 베이시스 엘레먼트들을 오픈 세트를 곱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냥 금방 만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이니셜 토폴로지로서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만들어내자. 이니셜 토폴로지로서 이게 이거 잠시만요. as a initial 토폴로지로서 프로덕트 토폴로지 만들어내자가 제가 일단 하고 싶은 취지고요. 그래서 이니셜 토폴로지의 그, 그, 뭐라 그럴까요?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면은 아까 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y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면 되지 얘까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시작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y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해버리고 그거에 인버스 이미지 오픈의 인버스 이미지만 모은 위상으로 위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X에 그거를 생각해서 이니셜 토폴로지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코도메인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면은 오픈의 인버스 이미지를 모아서 도메인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얘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면은 그거에 그 오픈의 인버스 이미지를 모아서 얘의 위상을 정의할 수 있는데, 즉 걔가 이니셜 토폴로지인데 걔가 프로덕트 토폴로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저희가 완전 별개로 그, 그, 알아갔었잖아요. 예전에. 왜냐하면 프로덕트 토폴로지는 그냥 소어 베이시스로 만들어지는 게 프로덕트 토폴로지인데, 근데 사실은 이니셜 토폴로지로 만들어 놓고 보니 그 정체가 프로덕트 토폴로지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근데 제가 지금 밑에 적은 게 사실 저도 그 말을 표현하려고 한 건데, 이걸 적어놓고 보니까 이걸로 그걸 어떻게 하려고 했던지 제가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정의해버리고 그거에 이니셜 토폴로지를 만들어 봤는데 그게 프로덕트 토폴로지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얘가 얘가 코도메인이 토폴로지인 걸 알고 저희가 아까 위에서 이니셜 토폴로지라는 걸 이미 다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니셜 토폴로지가 있는 건 당연하고 그게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되느냐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되느냐를 보인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잠시만요. 한마디로 말해서 프로덕트 토폴로지인 거를 보인다는 뜻은 한마디로 그 S인 서브 베이시스 중에서도 얘가 존재하느냐를 보이면 되는 거겠죠. 얘가 존재하느냐. 안 보이네. 네. 얘가 존재하느냐를 보이는 거겠죠. 저 근데 사실 프로덕트 토폴로지에서 조금 이제 제가 조금 생각을 지금 막 저도 한 건데 사실 이 내용을 조금 예전에 했었어가지고 지금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데 이게 그 저기 위에 이제 그 티어렘에서 이니셜 토폴로지를 네 이니셜 토폴로지가 3번 있잖아요. 저기 조금 네 그쪽에서 만들 때는 y가 하나였잖아요. 네. 네 근데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만들 때는 x 알파들이 지금 여러 개 있잖아요. 저희가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토폴로지를 만들진 못하고 서브 베이시스 방식으로 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좀 더듬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토폴로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서브 베이시스로 해서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뭔가 어떤 말씀 하시려는지는 알 것 같은데 또 이제 약간 그런 핀트가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저 위에서는 그냥 Y 하나로만 딱 됐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덕트 토폴로지 만들 때는 X 알파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네네. 걔네들로 만들어 놓은 거 이제 걔네들이 다 합집합하면 이제 그 전체 카르테시안 프로덕트가 나오는 건 자명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브 베이시스까지는 되는데 토폴로지는 안 되더라라는 게 네, 제가 조금 옛날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서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한번 네, 음,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여기가 Y가 하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도 X 알파의 하나의 토폴로지를 쓰, 썼는데 네. 근데 그 이제 네네. 네네 그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뭐 아, X1도 있고 2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프로젝션 알파 프로젝션의 알파에 따라서 네,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말인즉슨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 F를 왜 이러냐? 이 F를 알파계 생각하는 거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알파를 여러 개 생각한 게 이제 이 알파를 알파계만큼 생각한 게 여기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로 하나씩 고정을 해서 고려를 한다. 어떤 take any 알파라고 해버리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일일이 이 논리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지금 어디 갔죠? 이 집합은 이 집합은 기본적으로 지금 잠시만요. 네, 이 집합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프로덕트 토폴로지의 서브 베이시스인 거죠. 첫 번째로는. 첫 번째 뜻은. 프로덕트 토폴로지의 서브 베이시스가 첫 번째 뜻이고, 근데 두 번째 뜻은 뭐냐면요. 얘의 오픈의 인버스 이미지들을 모은 거랑 똑같은 거죠. 두 번째 이미지는 얘는 아까 제가 말한 이거랑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이시스가 네, 그쵸? 그러니까 서브 베이시스가 2번은 조금 그 네네, 맥락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네네. 그, 어, 어, 맞죠, 우리가 맞죠? 아는 프로덕트 토폴로지 모양은 안 나올 것 같아요. 2번을 그냥 바로 서브 베이시스가 아니고 바로 토폴로지로 생각한다고 하면, 네네. 어, 하나를 고정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기 그 코도메인에 있는 X 알파를 뭐 하나로만, 그러니까 알파를 바꾸지 말고 하나로만 고정해놓고 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정의역에 있는 친구도 토폴로지가 되긴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 토폴로지는 아니지 않나요?
네. 예, 저도 얘는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네네. 특정 인덱스 집합에 속하는 특정 알파에 대해서 그 이니셜 토폴로지를 생각을 하면 특정 알파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한 개에 대해서는 이니셜 토폴로지가 생기겠죠. 예, 특정 알파 하나하나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고를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만들고 싶으면 모든 알파에 대해서 가져와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모든 알파에서 대해서 가져온 것들을 모아둔 거를 가지고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나가는 거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아, 네. 네, 저도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승진쌤이랑 용식쌤 말씀드리니까 이제 이해했습니다. 지금 알파 고정 자체는 이게 맞는데, 그걸 네. 다 곱해야 되잖아요, 다시. 왜냐면은 저거 자체가 네. 그 말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저도 뭐 좀 헷갈렸던 거는 이니셜 아까 이제 승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니셜 토폴로지는 함수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예. 여기에는 실제로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만들려면 이니셜 토폴로지들이 인덱스 집합만큼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해야 되는 거라서 예, 이니셜 토폴로지로 만들어진 것들에다가 인덱스를 다 합쳐주는 거라 이니셜 토폴로지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지만 재료가 이니셜 토폴로지이지만 음. 총 곱해버린 프로덕트가 이니셜은 아니다. 일단은. 그리고 저 그 정의로 따지자면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정의로 따지자면은 얘를 이니셜 토폴로지로 불러야 되는지는 여기 흐름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각각에 대해서는 이니셜 토폴로지일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만들어내면 걔는 이니셜 토폴로지의 정의에 합당하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 네네. 근데 저 네. S들을 네. 그냥 모아놓으면 네. 그, 뭔가 교집합했을 때 없는 원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저도 이거 좀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저걸로는 이제 서브 베이시스는 만들 수 있는데, 저거 자체를 그냥 모아놓은 게 토폴로지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뭔가 좀. 아,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서브 베이스 스틱스로 해서 이제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만들어내겠다. 네네. 이제 이제 네, 그렇게 그래서, 이해를 한 거고, 네. 그래서 저렇게 모아둔 것들을 토폴로지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이니셜 토폴로지라고 볼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 한마디로 프로덕트 토폴로지의 서브 베이스 원소 한 개를 만들어낼 때 이니셜 토폴로지를 갖다 쓴다. 개념을. 이렇게 네네.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쵸,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서브 베이시스 자체가 토폴로지는 안 된다. 네. 예. 왜냐하면 저게 교집합했을 때도 좀 안 생길 것 같고, 네, 그, 교집합하면 없을 것 같네요. 교집합하면 밑에 제가 써놓은 대로 네. 그 오픈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네. 합집합해도 오픈은 맞아서 네, 그쵸. 근데 저거는 이제 알파가 고정돼 있을 때 같아요. 뭔가 저도 막 알파가 고정돼 있을 때 아닌가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저 거예요? 밑에 지금 저기 finite intersection이랑 저기 countable 한 저기
카운터를 맞네. 하여튼 저 이제 인파이나이트한 저기 합집합 아, 있는 저 네. 부분. 네. 그러니까 지금 그 S 있는 놈을 파이나이트해서 교집합을 만들면은 그걸 다 합치면 그게 베이시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네네. 예. 근데 이제 정성님은 그 S 자체가 토폴로지가 되지 않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거를 보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 여러 개를 고려하는 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제 승진 쌤이랑 용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알파마다 다 고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은 그쵸? 네, 이미의 알파 그냥 하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쵸, 즉 그쵸. 네네.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제가 이거 표현을 저기 위에 걸 갖고 오면 얘는 그냥 F인 거죠. 그렇죠? 음, 그리고 여기는 그냥 for, all, 알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정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X 알파라고 적어놓은 건 사실은 아까 그냥 여기 Y에 있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만 고정했던 녀석이랑 똑같은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의 그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를 모으면은 얘가 토폴로지가 되는 거는 이니셜 토폴로지는 맞죠. 아, 그쵸.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 모양은 안 나올 거다. 근데 얘가 지금 생긴 걸 보니까 잠시만요. 서브 베이시스는 모든 알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니셜 토폴로지라고 하려면 저 알파는 어떤 특정 고정된 알파 한 개여야만 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서브 베이시스는 거기에다가 이제 모든 알파에 대해서 그 인덱스 셋에 들어가 있는 모든 알파에 대해서 하면 그거 가지고 그걸 이제 서베이시스로 해가지고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알파랑 이 알파랑은 다른 거죠. 이 알파는 여기에 있는 애들을 뽑았다는 뜻이고 이 알파는 네. 그래서 네네네. 네, 인덱스를 좀 바꿔서 표현하면 네, 잘 네네. 보일 것 같긴 하네요. 네네네. 그러면은 뭐 대충 한 얘를 i라고 해버리겠습니다.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 T 쪽도 바꿔주시면. T 쪽이요? 네네. 그 UI T 그리고 토폴로지 표현해 놓은 네. 여기요? 네, 그것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저 네. 파이 알파랑 유 알파랑 저 노테이션이, 그러니까 프로젝션, 프로젝션 맵의 알파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카테시안 프로덕트가 n번 있다고 할 때 알파 번째로 프로젝션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전 U 알파라는 것도 그럼 그 알파 번째 팝에서 그냥 임의로 오픈셋 가져온 거를 U 알파로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여기를 잠시만요. 아, 이게 보니까 그 저기 지금 그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혼용해서 좀 적어놓은 파이 알파 해놓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의역에 또 파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지금 그런 일이 좀 생긴 것 같아요. 함수 표현할 때도 파이를 썼는데 그 정의역도 카르테시안이니까 파이를 써서 이제 곱으로 표현을 해놓잖아요. 근데 그게 두 개가 지금 혼용되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승빈 선생님 하신 말씀도 맞는데 그때의 파이는 이제 함수를 나타낼 때 파이를 그렇게 쓴 것 같고 지금 정성님이 쓴 저 파이는 정의역에서 이제 그 뭐야 그 이제 저희가 프로덕트 해줄 때 그 인덱싱을 이제 나타낸 것 같아서 그거를 같이 쓰니까 조금 헷갈렸던 게 아닌가. 지금 일단 최대한
안 헷갈리게 고치겠습니다. 얘는 지금 F예요, 사실은. 그쵸? 네. F고 이 알파도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정성님이 저 F라고 해놓은 게 이제 그 렉처 노트에서는 파이 알파로 표현을 했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함수를 표현할 때도 파이를 써서. 그쵸?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함수 표현할 때는 파이고, 카타지언고 할 때는 걔도 파이인가요? 걔는 파이 아니지 않나요? 아, 그냥 네, 그 유, 정의역이 이제 예? 곱집합이다 보니까 예. 그 곱을 표현할 때 다 일일이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파이로 이렇게. 아, 걔를 파이라고 읽나요? 네, 그 네. 이제 여러 개를 곱하는 걸 파이라고 해요. 네네. 아, 그런가요? 네네. 어, 읽을 때 그렇게 읽는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네. 아니, 아마 여러 개를 더하는 게 시그마고 여러 개를 곱하는 게 파이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아마. 네. 그럼 얘는 대문자 파인 거예요? 네, 대문자 파이로 볼드체로 쓰는 것 같아요, 두껍게. 아, 예. 그러면은 함수로 표현하는 거는 소문자 파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함수로 표현하는 거는 소문자 파이. 제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네, 네네. 저는 그 함수 표현하는 거는 이렇게 쓴 다음에 조금 이렇게 들어 올렸거든요. 아, 네네, 맞는 것 같아요. 예. 얘는 그 이미, 다음에 카타지언고 표시하는 거는 U자로 썼고, 아, 네. 얘는 이렇게 두꺼운 파이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게 소문자 파이라고 해도, 프로젝션 파이는 소문자 파이라고 해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는 기본적으로 볼드체로 두껍게 쓰는 게 스탠다드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이거를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아, 그러니까 이건 거죠. 한마디로. 이거고, 지금 이니셜 토폴로지로서는 일단 해결이 됐고, 그쵸? 이거 다들 괜찮으시죠? 이니셜 토폴로지로서는 해결이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서브베이시스로 연결을 짓느냐가 일단 지금 막히는 부분이고요. 왜 서브베이시스로 막히냐라고 하고 보니까, 여기서는 i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쵸? 승민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기 I 그냥 다 알파라고 적어야지 더 맞지 않나요? 아, 파이 I, 알파로요? 파이 I가 아니라 그 인덱스 아, 알파에 대한 알파 네네네. 네 인덱스 알파에 대한 그 네. 뭐 프로젝션이니까 함수는 파이 알파라고 적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 근데 이게 구분을 한 게 이제 정성님 의도는 제가 생각할 때 어디로 프로젝션을 할지를 i로 표현해주고 정의역에 있는 이제 카테시아는 이제 인덱스를, 알파로 표현해서 좀 구분을 하고자 하는 거고 두 개를 같이 써버리면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네, 아, 맞아요. 네, 예. 네, 그런 그러면 의도에서 했던 것 그러면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 I가 인덱스 예. 네, 네, 네. 승민쌤 말대로 여기 차라리 i로 고쳤으면 여기 i로 하는 게 맞아요.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쵸. 근데 이제 여기에 이 i라고 해놓고서 뭐, i1, i2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있죠. 네. 왜냐면은 여기에 있는 애들이 여기에 있는 i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i1, i2, i3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u, i는 고정을 하고 싶은 게 잠시만요. 그것도 말이 애매하다. 그렇다고 해서 오픈셋을 다 모으는 거긴 한데 다 생각하는 거긴 한데 잠시만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저렇게만 써도 저걸 다 모으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i번째 셋에 있는 아이들을 다 모으는 거니까 저렇게만 써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러면 잠시만요. 그거를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프로덕트 토폴로지의 서베이시스 있잖아요. 얘가 정확히 모으는 게 어, 프로젝션의 인버스죠. 그쵸? 이건 맞죠? 프로젝션의 인버스죠. 그 다음에 프로젝션의 인버스인데 프로젝션의 인버스를 모든 알파를 다 생각해 주는 거죠. 그쵸?
알파 프로젝션, 베타 프로젝션, 감마 프로젝션 다 생각해 주는 거죠. 다 생각해 주는 거고 알파마다도 다 고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걔네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알파에 대해서 잠깐만요. U 알파가 뭐라 그래야 되지? X 알파에 들어있는 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고요. 이게 정확한 정의가 맞죠? 모든 인덱스 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그렇죠?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 오픈인 애들을 다 집어넣어서 만든 녀석들. 맞죠? 네, 그리고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일단은 여기는 다 이제 그 정의가 통일이 된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S의 그 얘기는 지금 다시 말해서 이, 이 알파 인덱스, 그러니까 뭐 알파 프로젝션, 뭐 베타 프로젝션, 뭐 얘네들을 다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게 서브에이시스인데, 그렇죠? 그런 잠시만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제가 이 여기서 고려하고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잠시만요. 좀 지우겠습니다. 너저분한 건 좀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XI 알파 네. 그 혹시 이거는 괜찮죠? 이 I 번째 프로젝션은 이미의 알파들을 다 곱해준 거에 대해서 모든 알파들을 다 곱해준 거에 대해서 알파로 보내주는 거다. 이거는 괜찮죠? 노테이션상. 네. 네, 이거 구분은 이대로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했던 말 중에서 이 이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알파를 고정해 i를 고정해야겠네요. i를 고정했을 때 이니셜 i에 고정된 상태에서의 그러니까 i 프로젝션인 거죠. i 프로젝션에 이게 픽스가 되었고 지금 그 상태에서 얘는 이니셜 토폴로지다. 뭐의 이니셜 토폴로지다? 파이 알파 이거 x 이거의 이니셜 토폴로지다. 그렇죠? 맞죠? 이거는 맞죠. 위에서 이니셜 토폴로지를 그렇게 정해잖아요. 인버스 이미지들을 다 모은 거. 그러니까 지금 얘의 인버스 이미지는 찾은 거예요. 저기 i를 고정했을 때 이니셜 토폴로지가 된다는 내용인가요? 네, i를 고정했을 때 이 곱집합의 이니셜 토폴로지가 되는 거죠. 토폴로지는 얘다. 이거는 일단 맞는데 문제는 뭔가 이상하네. 왜 이게 프로덕트 그거지? 생각해보니까. 그게 프로덕트 토폴로지면 말 그대로 이게 서베이시스가 되어야 되는데 얘는 i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아, 그래서 예. 이게 모든 i를 대해서 다 모아준 게 서브 베이시스가 된다. 어. 그렇게 하면 말이 되나요? 근데 네, 모든 i에 대해서는 다 네. 모아주면 근데 그리고 이제 네. 모든 이니셜 토폴로지를 모은 게 이니셜 토폴로지다. 또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래서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애초에 이니셜 토폴로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애초에 프로덕션 하나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니셜 토폴로지가 되려면은 어떤 매핑 하나만 연속이 되게 하는 그런 조건을 줘야 되는데, 지금 함수 하나만 연속이 된다고 해서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렉처에도 저도 막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니셜 토폴로지들로 만든 뭐 이제 토폴로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음, 뉘앙스 차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니셜 아,
각각의 이니셜 토폴로지들을 가지고 걔네들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낸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맞는 것 같네. 네. 네. 이니셜 토폴로지는 이니셜 토폴로지인데 걔네들을 다 합집합하면은 서브 베이시스가 되겠네요. 네. 아, 그렇게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만들 수 있다. 아, 네. 이렇게 또 하나를 배워가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덕트 토폴로지는 이니셜 토폴로지는 아닌 것 같다. 네, 네. 아니, 정확히 아니네요. 네, 감사합니다. 뜯어 고치는데 오래 걸리네요. 바이가 맞네요. 바이. 유니온으로서.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것도 좀 인상 깊었지만 더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대수할 때도 오브젝트는 이제 대수적인 구조를 봤죠. 뭐 이제 벡터 스페이스라던가 뭐 그룹이라던가 이런 걸 봤고 거기에 대한 이제 호모몰피즘을 어떻게 정의해 주냐라는 방식으로 그 구조를 보존하게 됐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서브스페이스 그 뭐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서브 그룹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프로덕트 시켜서 만든 그룹이라던가 그런 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강제로 몰피즘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 반대편에 있는 다른 집합을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그 똑같이 대수 구조를 갖도록 만들어 준 케이스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위상에서도 위상이 있고 이게 강제로 그냥 어떤 컨티뉴스 펑션을 하나 주게 되면 이게 위상에서는 몰피즘이니까 걔를 통해서 만들어진 다른 집합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조가 보존되는 게 컨티뉴스 펑션이니까 그 구조가 자연스럽게 보존되게끔 만듦으로써 반대편도 토폴로지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게 조금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강제로 우리가 어떻게 연속 함수를 하나 준다던가 아니면 뭐 그룹 호모모피즘을 준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주면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집합은 무조건 그 구조가 보존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몰피즘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된다라는 게 좀 되게 신기했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좀 저는 그런 면에서 되게 네, 이게 좀 재밌네라는 생각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하나만 위상이고 연속 함수면은 그 반대편에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쵸. 네. 그럼 예전에 군 공부할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예전에 그룹 아이소몰피즘 퍼스트 그룹 뭐였죠? 퍼스트 그룹의 퍼스트 아이소몰피즘 티어럼인가 뭐 그런 거 마지막에 했던 것 같은데 그 할 때 이제 그거 하잖아요. G랑 어떤 G 프라임의 아이소몰피즘인 걸 보일 때 그 G 커션트 노멀 서브 그룹 해버려가지고 네, 한 다리 네, 타고 네. 건너가잖아요. 한 달에 네. 타고 건너가는데 그거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G랑 G 프라임이 따로따로인 줄 알았는데 G 커션트 H 하나가 음, 완전히 연결다리를 의무적으로 만들어 버려서 G 프라임이 네,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강압적인 메커니즘으로 동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그 G 프라임을 어떻게 만들었더라? 네, G 프라임을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처럼 이제 그러니까 이, 이 인버스로 만든 것처럼 G 프라임도 G 커션트 H로 만들어 버리지 않나요? 그쵸? 네, 뭐 저도 사실은 저희가 다 기억은 못 해가지고 저도 네네. 근데 그 느낌은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좀 다른 공간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아마 그 G 커션트 H로 아이소몰피즘을 만들고 싶은 G 프라임을 아예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었던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내용은 파이널 토폴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션트 토폴로지도 이제 그냥 뭐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적어 놨듯이 그냥 뭐 공집합 전체 집합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체 집합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 그 유니온에 닫혀 있는지 확인하고 뭐 그 유한 파이나이트 인터섹션에 닫혀 있는지 확인하고 그냥 뭐 한 줄씩이면 이제 정의 따져보니까 되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이제 문제점은 그거를 이제 어떤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코오션 토폴로지를 할 수 있는 게 떠오르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물론 좀 꾸준히 좀 이제 어떤 슬로우 띵킹을 좀 해봐야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볼 때 코오션트 토폴로지 말고 코오션트로 뭘 했었나 수학에서 그때까지 코오션트에 대한 거를 왜 내가 집합론 때부터 고려해야만 했나 라는 걸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 그 코오션트라는 거를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이퀴벌런스 클래스로 나이스하게 파티션을 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어떤 집합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이퀴벌런스 클래스로 파티션을 할 수 있는 그게 코오션트의 기본적인 어떤 철학 같은데 그래서 이제 코오션 토폴로지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 코오션트 한 거기 안에 있는 애들이 이퀴벌런스 클래스라는 것은 어떤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애들을 뭉쳐서 하나의 대표적인 그 이퀴벌런스 클래스의 그 성질로서 하나의 원소 대표자를 그 뭐라 그럴까요? 뭐 법인 같은 건가요? 회사에 뭐 한 수천 명의 회사원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하나의 회사 퉁쳐서 법인 이렇게 동치관계를 만들듯이 뭐 그런 느낌으로 해서 하면은 생각해 보면은 일일이 원소들을 다 토폴로지를 다루는 것보다 이퀴벌런스로 묶어버려가지고 거기에다가 토폴로지 스트럭처를 대표 집합에다가 딱딱딱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버린 다음에 걔네들을 갖고 놀면 훨씬 더 나이스 하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이거를 갖고서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오브젝트가 뭐냐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막상 네. 물론 뒤에서 뭔가 나중에 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요. 당장 코어션 토폴로지로 실제로 미적분학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물론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약간 그룹이랑 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나중에. 왜냐면 네. 아, 네. 근데 그 뭐라고 해야죠? 어, 그 같은 것끼리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뭉쳐주는 게 이제 저희가 코션트라는 걸 딱 떠올렸을 때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토러스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같은 것끼리 이렇게 뭉쳐주면 이렇게 토러스가 잘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면이 있으면 그 윗면과 아랫면끼리 뭉쳐주면 이렇게 원통이 될 거고 그 끝면과 끝면을 다시 뭉쳐주면 그 토러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강의 초반에 교수님도 이제 코션트 해가지고 토러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맥락에서 조금 같은 것끼리 뭉친다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뭔가 좀 뭐 토러스나 이런 좀 이제 우리가 익숙한 거를 좀 알아낼 때 코션트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음, 예. 뭔가 네, 감사합니다. 그 코션트를 그러니까 그게 그 사실은 이제 좀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요. 전 솔직히 코션트 너무 불편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단순히 그건 알죠. 이퀴벌런스 클래스로 파티션한다. 그건 알죠. 그리고 거기마다 뭐 이퀴벌런스 클래스 한 그 어떤 그러니까 파티션은 이퀴벌런스 클래스마다 그 대표적인 성질을 그 스트럭처를 보존해 주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거 말고 사실 궁금한 건 그거 같아요. 기하학적으로 이게 왜 쿼션트지? 승진 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똑같은 것끼리 같이 붙이는 거는 기하학적으로 붙일 수는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걔네들이 같은 거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쿼션트라는 거는 분할을 해버려야 되는데 네, 거기서 약간 좀 불편함이 있는 거. 네, 뭐 저도 아직 그까지는 잘 저희가 저는 기대수밖에 안 봐가지고 잘 모르긴 한데 나중에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약간 그런 소망을 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예전에,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어떤 수학 렉처 시리즈에서 얼핏 들었던 것 중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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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덕트랑 코오션트랑 뭐 약간 그런 여러 개 중에 프로덕트랑 코오션트가 있었는데, 네.
뭐 함수였나요? 함수랑 코오션트 프로덕트였나요?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무튼 수학을 공부를 이제 1, 2년 이상 했는데 코오션트가 집합론 이상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수학계 네, 추상화가 되지 않는 게 조금 하긴 하네요. 네. 앞으로 좀 뭐 너무 그 뭐라 그러죠? 너무 애쓰면서 막 어거지로 이해하고 막 서칭하려고 하지 않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거를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 저희 그 벡터 그 추상대소였나? 아니 그 저희 대소학 할 때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티어렘 같은 경우에서도 그 G를 노멀 서브그룹으로 커전트 시키면 예 걔네들의 이미지가 또 그룹이 되는 거잖아요. 네. 잠시만요. 그죠? 아까 G란 씨가 그거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나요? 아, 네네네. 맞아요. 예. 제가 그거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예. 구체적으로 기억 안 나는데 그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아이소모피즘 그거와 그래서 코젝트라는 게 되게 이제 중요 이제 같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예. 네. 그 동치류라는 게 이제 같은 놈들이니까 아까 이제 승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R2에서 그 뭐야 그 R1에서 R 코션트 Z를 해가지고 0하고 1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걔를 이제 R2에서 만들어서 그 뭐지 토르스 만드는 것처럼 네. 저는 그냥 그 정도로 얘 코션트를 그 토폴로지를 예. 이게 조금 저도 아니 커션트 커션트 토폴로지는 예, 몇몇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좀 예, 아직 낯선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커션트 토폴로지가 이게 파이널 토폴로지인가요? 아, 아닌 것 같습니다. 쿼션트 토폴로지는 그냥 쿼션트 토폴로지 같고요. 파이널 토폴로지는 아까 위에서 봤던 이니셜 토폴로지가 아까 뭐 인버스 이미지였던 거에 이게 아닌 이유가 저렇게 커전트 시킨 것들이 저렇게 하면 쟤네들은 그 뭐야 저게 그 저런 함수는 컨티뉴어스 함수가 아닌가요? 그래서 어떤 거 혹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커전트 토폴로지가 파이널 토폴로지가 아니려면 네. 저 네, 저 커션 그 뭐야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으로 보내주는 저 함수가 저게 아니란 얘기인 건가요? 그 연속 함수가? 근데 그 저희가 렉처에서는 코션트 토폴로지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뭔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이제 앞으로 코션트 토폴로지를 할 건데 얘는 파이널 토폴로지의 하나의 예시인데 이건 나중에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끝냈던 것 같아요. 저도 참. 예. 아니 저는 이 콘서트 토폴로지를 보니까 이게 파이널 토폴로지 중에 한 개인 것처럼 보여서 예시로 보여서 네, 저도 보니까 뭐 이미지 쪽으로 이제 가 있으니까 네, 그 네, 코도메인에 이제 그 토폴로지를 저희가 주는 거니까 네, 네,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정확하게 저도 아직 저는 기대수 네. 말고는 근데 저 함수가 컨티뉴어스인지 지금 자신이 별로 없어요. 네, 제가 방금 잠깐 강의를 확인해 봤는데 네. 저 함수가 컨티뉴스가 되도록 하면은 파이널 토포로지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의가. 아,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컨티뉴스를 어떻게 준지는 모르지만 그냥 컨티뉴스로 주면 이제 코션트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인가 보네요. 네, 그 개념상은 네.
저 함수, 예, 오픈셋으로 보내면, 오픈셋을, 함수 F의 정의역에서의 오픈셋을 취역의 오픈셋으로 보내면은, 걔는 저, 연속인 거죠? 걔도. 연속의 정의 중에 한 명인 거죠? 네? 정의역의 오픈셋을 치역의 오픈셋으로 보내주는 거야? 예, 아, 그거는 연속의 정의는 아닌 것. 아니었나요? 네, 그건 오픈맵이라는 정의인 것 같습니다. 네, 연속 함수는 반대로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인 게 오픈인 거니까. 네, 네, 그거는, 네. 네, 연속함수의 정의가 엄청 많이 나왔던 게 어느 부분이었죠? 아, 그, 한 8강, 7강쯤 되지 않았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네, 그게 뭐, 저기, 어디였죠? 연속함수의 정의, 그런 제목이었을 거예요. 아, 네, 9장이네요. 네, 네. 하우스도르프 내용이랑 연속 함수랑 같이 들어있는 강의였어요. 근데 근데 이제 그 동치 조건도 네다섯 개가 책마다 다 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거를 이제 책의 증명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봤는데 그게 되는 대로 그냥 이것저것 다 되게 동치 조건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굳이 어떤 책의 어떤 스탠다드한 증명이 아니더라도 그 연속함수의 정의가 그래서 되게 동치 조건이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뭐지? 어, 확실한 건 이 파이널 위상이라는 게 그, 아, 어디 뒤에선가 뭔가 한번 주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일단, 네. 어, 그다음에 이 제가 이제 앞으로 뭔가, 네.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그런 건 아니라, 일단 위상 수학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따로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공부를 따로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어, 네. 그래서 일단 먼저 하고 싶은,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은 그거 같아요. 노멀 서브 그룹이랑 그 그룹 아이소모피즘 파트를 좀 다시 리마인드를 제대로 해서, 거기에서 어떤 쿼션트를 어떤 식으로 대수적으로, 그러니까 쿼션트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스트럭처를 보존하는 거를 어떻게 했는지를 거기서 조금 경험을 가져와서 위상적인 스트럭처를 쿼션트로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고 싶은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위상에서 하고 싶은 게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그 거리 공간은 나중에 이제 물론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지만은 어, 그 결국에는 그 예전에 그 슬랙에 이제 이제 채널지 교수님께서 길게 올려주신 게 저한테는 너무 큰 도움이 됐었는데, 위상수학 방향성을 잡을 때 이제 어떤 반화 공간이랑 LP 공간에 대한 이제 그 큰 그림을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반화 공간은 한마디로 그 미분을 잘 할 수 있도록 벡터 공간의 어떤 구조를 어, 스리슬쩍 가져올 수 있도록 위상 공간에, 그런 얘기였고, LP 공간은 이제 적분 가능한 공간을 가져오는 뭐 그런 얘기였는데, 아무튼 그쪽으로 좀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측도론에서 가장, 그 얘기들이 사실은 측도론의 그 가장 그 핵심적인 토픽들이라서
위상 수학을 갖고서도 측도론이랑 계속 뭔가 엮어가면서 하나로 뭔가 바라보면서 계속 공부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네, 그리고 어, 사실은 이 위상은 지금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집합의 연산의 관점에서 지금 저희가 다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뭐 집합이니 아니니 무슨 합집합이니 무슨 교집합이니 뭐 이런 집합의 연산으로만 지금 국한이 되어 있는데 대수 위상이라는 어떤 분야를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은 어, 여기다가 대수를 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연산을 그리고 어떤 뭐 그룹 뭐 윙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그런 그룹을 대표적인 예시로 든다면 어떻게 이 위상이라는 거에다가 그룹 스트럭처를 줄 수 있을까? 그거를 좀 고민해 보고 싶어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위상 전반이 끝났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지금 따로 대수학을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측도론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포인트는 딱 그 두 개인 것 같아요. 위상에다가 어떻게 그룹 스트럭처를 자연스럽게 부여할 수 있을까랑 그거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바나우 공간이랑 LP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필요 조건들을 자연스럽게 하나하나씩 어, 모을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위상을 좀 계속 네, 해, 스스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른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도 계속 공부할 것 같고 근데 그냥 기대수 교수님 만들어 주신 그냥 순서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사실 전공은 수학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고민이에요. 근데 더 깊게 하고 싶긴 한데 어디까지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그러니까 더 하고 싶긴 한데 여기에서 또 이제 또 저는 제 분야가 또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좀 그런 고민입니다. 혹시 또 따로 포인트 없으시면은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